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4대1로 패하면서 8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그동안 16강까지 오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탈락이 되자 많은 시민들이 이거 이미 예견된 수순 아니었냐, 어떤 새끼가 설레발치면서 국민들의 기쁨에 숟가락을 얹을 때부터 알아봤다라고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윤석열 취임한 지 7개월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대한민국 그야말로 수십 년 전 독재정권 시대로 휴게하고 말았습니다. 네 편 내 편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자기 편이 아닌 모든 국민은 다 적으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은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하고 협치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윤석열 말대로 국임당이 움직이면서 협치라는 단어 찾아볼 수 없죠. 물론 민주당에서도 협치할 이유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행위라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법과 원칙이 선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6월달에 한 약속을 저버리고 가족들 범죄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법을 어기며 뭉개고 봐주는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튼 이 역시도 국민들과는 협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에게 조그마한 의혹만 제기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검찰의 칼을 이용하려 하고 고소 고발을 난무하여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특징입니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한동훈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한동훈은 지난 2일에 형사고소와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법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최초 제보자였던 첼리스트 전 남자친구도 포함됐습니다. 첼리스트가 자신이 말한 것은 거짓이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김의겸 의원이 심심한 유감을 표했지만 한동훈은 사과할 필요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질문한 것이고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물었을 뿐인데 그걸 소송하는 한동훈,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보복하고 다시는 나를 겨냥해서 또는 자신들을 겨냥해서 이런 의혹 제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국민 입막음용 겁박인 것이지요. 참 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고소고발 좋아하는 건 역시나 검사 출신답게 대통령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죠. 얼마 전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윤석열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라고 발언했던 이 김종대 전 의원과 또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대 전 의원을 방송에 출연시켜 방송에 내보낸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늘 중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과 동행한 사람은 김용현 경호처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김종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 없지요. 그러나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민주정부에서는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천공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으로 고발을 한 것이라면 반대로 천공이 관여를 했다라면 이건 국정농단이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지요.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천공이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긴 것이 윤석열 부부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실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무실은 용산으로 옮겨놓고 또 국빈들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치르는 한심한 작태 역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럴 거면 왜 청와대를 나온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만찬 자리에서 이 윤석열과 베트남 국가주석이 러브샷 하는 저 장면 한번 보십시오. 자기 버릇 맘 못 준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언론이 내보내는 이 사진들을 보면 늘 윤석열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김건희가 중심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주석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베트남 주석과 김건희가 건배하는 장면 등을 흘려 내보내는 그 이유 뭘까요? 실질적인 권력은 바로 김건희고 또 국정 운영을 사실상 김건희가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드러내놓고 이 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2명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한남동 관저에서는 연일 만찬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거의 매일 나옵니다. 윤석열 부부가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과 이상민 등 주요 내각 인사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책임론이 뜨거운 이상민까지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 것은 이상민을 내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강력한 의중이자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죠.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오리발 내민다고 해서 본인들 책임 없어지지 않습니다. 월북 공무원 사건을 뒤집으면서 전 정부의 정치 보복용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 정권이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덮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본부장 의혹과 관련된 것들 역시도 제 아무리 검찰이 뭉개주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이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있는 거 사실 아니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하다고 검찰 조사 받으면 그 친한 사람까지 다 죄가 있는 것이냐? 윤석열과 제일 친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 아니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합격률 부풀리기,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수사 안 하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 윤석열도 비록 내 아내일지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런 말을 왜 못하냐? 그래서 내 아내는 봐주고 내 정적은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쭉 진술한 것이 증거가 있냐? 검찰 공소장이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치 공동체인데 정치 공동체가 죄가 되냐? 저도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고 당원도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없지요. 사전에도 없는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가며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이 정권, 아무리 그래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고 또 바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 정치 공동체였고 누가 진짜 경제 공동체였는지 밝혀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